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피터 워드 박사님, 영국 분이시고요. 네, 비엔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 지금은 한국의 최고의 싱크탱크 중 하나인 세종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한반도, 그다음에 특히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 뭐 비교 정치, 정치 사회학, 경제, 뭐 국제 정치까지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하고 계시는 신진학자, 라이징 스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피터 워드 박사님을 모시고 8.15 경축사와 관련된 통일 담론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요. 그것과 연관되지만 또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 피터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북한과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터 워드 박사님, 그럼 준비하신 내용 8.15 경축사의 통일담론과 관련된 내용부터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돼서 또 다른 얘기까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 8.15 경축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행보들까지 뭐 많이 섞여 있는 연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국가적인 혹은 국제적인 사안인 통일에 맞게 지속 가능성 있고 초당적 합의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 저기에 그 연설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 정치적일 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일부는 살아남을 것 같지만은 대부분의 그 어조라든가 방안의 그 내용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색깔이 좀 강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행보로서 뭐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그 정치인인 만큼 정치적 행보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네, 그렇게 보긴 봤습니다. 통일 정책과 대북 정책에 또 서로 간에 상반되는 내용이 생각보다 좀 많았습니다. 또한 여야 간에 일종의 그 갈등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조도 없지 않았습니다. 반통일 지식인이라든가 또 가짜 뉴스 관련된 언급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그 현상이 뭐 가짜 뉴스 지금 뭐 SNS 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가짜 뉴스나 반통일 그 지식인 과연 누굴까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논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반감 완화시킨다든지 또뭐 그 통일 방안에 대한 자기 자신이 제시한 그 통일 방안에 대한 그 인식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그 통일 교육도 사실 이제 통일을 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역시 내용이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견축사 안에서 통일 교육이라는 것이 들어간다면 내용에 대한 그 여야 간의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아, 또한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교육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도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는 뭐 달리 생각하지만 뭐 내가 왜 교육돼야 되나 하는 뭐 국민들도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좀 뭐랄까 통일 교육에서도 뭐 참여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뭐랄까 참여할 것 같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통일 교육이라는 표현 약간 좀 그렇다는 생각 들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북한 당국과 그 대화 협의체 뭐 대화 어떠한 그 새로운 뭐 협의체 같은 것을 설치하겠다면서 어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서로 간에 상당히 많이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도 북한 주민들의 그 정보 접근권을 확대해 나가야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고 또 그 통일 한반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 북한과 계속해서 대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양자택일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그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인권 실태에 대해서 잘 알리려고 한다는 것은 북한 인권 유린 문제, 실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고, 사실 논란이 없죠. 그러니까 대화하려면은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뤄야 되겠지만, 대화하려면은 이 부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보다 인권 유린 고발, 그 정보권 접근 확대 이 부분은 사실 역점이라고 보고 그 대화나 병화 등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냥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현 정부가 지금 발표한 그 통일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다소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리가 있으시고 한 파트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조금 더 좀 심화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질문은 우리 피터 워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 한국의 진보 정치 세력과 그 보수 정치 세력, 어떻게 보면 또 중도 정치 세력들이 있죠. 자, 이런 형태의 이 나눠져 있는 이 통일과 북한과 관련된 이 시각차와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첨예하게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피터 워드 박사님께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실질적으로 1단계가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지라도 가능했던 것은 그 모호함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쪽 진보 세력 아니면 보수 세력, 진보 세력 이 양쪽이 초당적으로 바이파리슨 통일 방안이라든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신가요?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평화가 우선적인 그 테마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야 간의 그 전쟁 다시 발발되면 안 되고 남북 평화를 청착할 수 있게 기반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명제가 일종의 그 초당적인 합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국제적인 차원에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명제부터 합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한반도를 둘러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둘러싼 주변에 있는 국가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자,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통일 독트린을 소위 말해 그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죠. 일본 또는 미국 또는 이제 우리 EU 말씀하신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이 보기에는 이 현재 말씀하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그 독트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또 중국과 러시아와 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중국 러시아와 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같은 유사한 형태의 입장을 또 표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나눠서 보게 되면 이 평가가 다를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일단은 인권 논의도 그렇고
정보 접근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히 그 반감이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라들도 역시 그 독재인 만큼 자기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어느 정도 뭐 북한만큼 아니더라도 제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독재국들이 뭐 활용하고 있는 기술들도 이제 북한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과 좀 달리 러시아, 영국, 미국은 이그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서 뭐 고발한다든지 혹은 정보 접근권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그 뭐랄까 환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너무 그 북한 당국에게 자극되는 말이라면 조금 문제 있을 수 있다. 평화 어쨌든 우선시 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 그러니까 북한 당국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극될 만한 말을 자제했으면 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 영국, 미국 좀 합의된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음, 또한 이 통일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게 나라 간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은 통일되는 과정에서 폭력이라든가 전쟁 이런 그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조금 더 그 편할 수도 있죠. 찬성까지 아니더라도 편하게 현상 유지는 편이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보 접근권과 관련된 그 논의가 이제 완전히 이제 확산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주류 메인스트림의 논의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 공언을 한 점은 이 정보 접근권이라는 것이 한국에 있는 국민들, 시민들,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 외국에서 한국이나 아니면 북한을 같이 보고 있는 통일 문제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줬다는 측면에서는 또 장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우리 피터 워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정권에서는 김정은 정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정보 접근권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어떤 형태, 뭐 보수가 됐던 진보가 됐던 뭐 북한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극한다라고 보려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그냥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이 정보 접근권을 북한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북한 용어로 하면 인민들에게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NGO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다른 국가 정부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국가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 정보 접근권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북한 시민들이 정보에 대한 그런 인식과 그다음에 좀 더 다른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 좀 더 학습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미국과 한국 보수 정치인들에게 가장 논란될 수 없는 부분부터 시작하자면 라디오, 몰래 뭐 USB라든가 다른 전자 매체를 북한으로 유입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가장 논란이 없고 합의된 그러니까 미국과 그 한국 보수 진영에게 합의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그 뭐 라디오 방송 대대적 확대 혹은 뭐 북한에게 또 TV 그 방영할 수 있으면 TV 하는 것 그리고 USB나 뭐 SD 뭐 등등등 이런 전자매체를 그렇게 몰래 유입시키는 것이 일정의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정보 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사실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어, 제재 위반될 수도 있으니까 뭐 적극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은 파견 노동자이라든가 합법적으로 북한에서 파견되는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외에서 받아들이고 뭐 무슨 세미나이라든가 또 유학 유학이나 뭐 파견 노동자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북한 주민 정보 접근권을 확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역시 서구 나라들하고 적대적인 관계인데다가 제재 위반될 수도 있죠. 특히 그 파견 노동자 같은 경우. 북한에서 일하는 것보다 파견돼 가지고 해외에서 일하는 것은 일단 돈벌이에 훨씬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외국 만물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고민해 나가야 되겠죠. 일단 그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자, 이건 또 이제 재밌는 이제 사고 실험인데요. 이 정보 접근권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 보수 정부나 그 전 보수 정부였던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 정부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주목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개적으로 걸고 있는 윤석열 정부나 이 보수 정부에서의 정책이 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진보 정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다음이나 다다음엔 언젠가는 또 진보 정부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진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이 정보 접근권에 대한 증가가 가능할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몰래 북한에다가 정보를 유입시킨다든지 뭐 라디오 방송이나 뭐 전자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그 진보 정부가 하겠다고 할 수 없죠. 다만 이제 몰래 할 가능성은 없지 않지만은 아무래도 그 보수 정부보다 소극적이겠죠. 소극적이겠죠. 제재 위반 아니라면은 또 미국과 그 서구 그 나라들은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보 정부에서 그 재원 조달이라든가 그 북한 사람들이 해외로 파견되는 것을 격려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아,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정보 접근권 관련된 것들은 그냥 인권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현대 사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치, 북한에게는 에 있는 일반 시민들, 뭐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엘리트들도 대부분의 접근이 어렵죠. 예, 자유로운 접근은 어렵고, 아, 이건 참 다루긴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실현시키기는 또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현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북한 주민이,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고 이것을 갈망하고 열망하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아예 발표를 해버렸는데, 첫째, 가능할까? 그다음에 가능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또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필요할까?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질문, 좀 복합적이지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이 정책에 투자하고 있는 재원과 관심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 현 정부도 그렇고 역대 정부들은 북한 정보 접근권에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어, 다음에 이제 그 정부 안에서 꾸준히 이 주제를 이런 관심사를 갖고 노력해온 사람들이 꽤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총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윤석열 정부가 총집중을 하게 되면은 가능할 수도 있죠. 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갈망을 야기해서 나쁘게 말하면 야기, 좋게 말하면 형성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너무 너무 많은 기대, 너무 많은 희망을 북한 주민들에게 주고 그 다음 정부 때 아무것도 안 해주게 된다면은 뭐 실망과 더불어서 상당히 많은 위협에 처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가망을 갖게 된 사람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정보 접근권을 확대해 나가면서 자유화의 갈망까지 아니면은 조금 더 점진적인 꿈을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정말 현상 유지죠. 스테터스코가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대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밖에 길이 없을 수도 있고,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현재 이제 한국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필요성에 대한 것도 상당히 그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결과로 이제 한국과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북한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막 뭔가 이렇게 파열음, 그렇죠? 막 이렇게 충돌하는 느낌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그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화제성이 되기 때문에 도대체 정보 접근권이 뭐야?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는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실현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피터 워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자유에 대한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또 간단하게 좀 아까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참 도덕적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인간의 생명들을 다루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다음에 저희 그 권위주의 체제 연구하는 사람들, 독재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전쟁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희생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참 가치 판단을 하거나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참 판단하기가 아무튼 어렵다. 이 정도로 얘기를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피터 워드 박사님께서 혹시 한 말씀 좀 주시고 싶은 거. 아니 이렇게 통일이라든지 한반도에 관련된 그다음에 뭐 한국어도 너무나 능숙하시고 그런 뉘앙스나 아주 좀 미묘한 차이까지도 이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은 한국인이신 것 같거든요. 네, 영국 분이시긴 하지만 한국 분이신 것 같은데 약간 그 한국인의 정체성 또는 영국인의 정체성 어떻게 보면 멀티컬처럴한 그런 정체성으로 볼 때 한국과 북한의 이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학자로서는 아주 흥미로운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그냥 여기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위협과 한국의 또 강한 그 공격적인 정책과 이런 것들이 충돌하고 있는 여기서 살아가시는 생활인이잖아요. 뭐 그동안 뭐 연구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많이 연구할 예정이고요. 현재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는 판단을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북은 측근들의 그 얼마 정도 그 위협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감정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상황이 되게 특수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통일이라든가 또 그 과거사 정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북 아일랜드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교훈을 좀 얻어가지고 조금 더 와닿게 연구도 하고 연구 사람들한테도 좀 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비판적인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아주 충돌도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런 건강한 그런 논의가, 그다음에 디베이트, 예, 논쟁이 제 생각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과 관련된 연구, 그다음에 북한과 관련된 한반도와 관련된 연구 해주시고요. 뭐 대단한 업적들을 벌써 내고 계신데 앞으로 또 기대가 큽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기회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워드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